네, 오늘 안 먹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이가 식사를 거부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유형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네.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경우가 46.3% 정도 되고요. 거의 다네요. 네, 그리고 먹으라고 강요한다는 답변이 44% 정도 돼서 이렇게 따지면 한 90% 되시는 부모님들이 10명 중에 9명은 강제적으로 먹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억지로 그러네. 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도성, 자율성, 독립성, 심지어는 인간과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 것이 어릴 때 먹는 걸로 너무 부모하고 밀고 당긴 아이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 어른들 보면 대체로 그냥 크게 문제 없이 먹고 살거든요. 안 먹는 게 좀 있어도 요즘에는 음식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즘 보세요. 사람들이 먹는 거에 너무나 몰두하고 있잖아요. 방송을 틀면 전부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먹이려고 난리, 어른이 되면 맛있는 걸 찾아다녀 난리. 그죠? 먹는 거 참 중요하네요. 그러고서 살 빼려고 난리. 아, 진짜 다 난리네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서 어머님들이 아이 그게 무슨 뭐 사회생활에까지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또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BS 아이의 밥상 일부 편식의 비밀에서 여러분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서연이는 단 한 번도 또래의 평균 몸무게였던 적이 없습니다. 빈혈 때문에 영양제도 먹어봤죠. 엄마가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입에 입에 있어? 빨리 씹어. 냥냥냥냥. 그거 언제 들어간 건데 아직까지 입에 물고 있어, 서연아? 언제 들어갔어요? 밥을 먹을 때면 늘 이렇게 실랑이가 반복됩니다. 모래놀이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알아보는 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해봤습니다. 놀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놀이를 주도하는 것은 엄마였고 반대로 서연이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모래 위에 놓여진 물건들도 엄마가 가져온 것이 대부분이고 서연이가 가져온 것은 몇 개 되질 않습니다. 이제 식단 상황에서 본다면, 식사 상황에서 본다면 엄마가 먼저 이 양을 요만큼 먹어야 된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때 먹어야 된다. 라고 엄마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잘 먹지 않는 서연이의 식습관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듯 합니다. 심각한 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를 넘어 또래 관계 등 유치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편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네오포비아 성향은 만 2세부터 만 5세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묘하게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식습관이 좋지 않을 경우 자아 존중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이게 정말 교묘하게 딱 맞아 들어간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애들 잘 먹이려고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노력한 것 뿐인데 이게 내가 정말 그렇게 올려주고 싶었던 아이의 자존감 그리고 또 사회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입 더 먹이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뿐인데. 네. 사실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언제나 우리는 너무 어른 중심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어른을 위해 세팅되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많이 급식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좀 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국가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급식의 종류가 굉장히 적어요. 반찬의 종류가. 근데 그것을 꼭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다양한 급식의 종류가 시리얼도 먹을 수 있고 뭐 바나나고 뭐 우유를 먹는 아이도 있고 이런데 빵을 먹어도 되고 이런 데는 잘 고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어른 편의 중심인 면도 조금은 있다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엄마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잘 먹이고 싶고 먹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너무 몰두돼 있다는 거죠. 먹는 거에. 안 먹는 거에 몰두돼 있어. 어른이 되면 맛있는 데가 어딨어. 몰두돼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그 편식 아동들의 경우 식사 때문에 부모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보통 아동들,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는 아동에 비해서 3배에서 5배가 높고요. 또 우울감도 약 2배 이상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애 셋이서 이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거의 대부분 아까 처음에 오프닝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자세가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애기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 빨리 먹어 빨리 먹어야지 학교를 가지. 그렇죠. 얼른 그러지 먹어. 말라고. 지금 숟가락을 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의 대부분 아빠들이 거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덜 굶어서 그래. 그냥 냅둬. 그냥 굶고 그냥 가도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좀 의견이 다르면 좀 안 될 것 같아 싶어서 제가 이제 집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너희들도 빨리 먹어라 했더니 오히려 그 전에는 뭐 문제 없어라고 했을 땐 내 스트레스가 아니었는데 같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먹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렇죠. 막 속 터지죠, 진짜. 속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네. 애들 가르칠 때도 우리 가르쳐야 된다는 걸 아무도 동의를 안 하지 않고 다 동의하세요. 그죠? 근데 가르칠 때도 지나치게 빨리 많은 양을 가르치는데 몰두를 하면 정말 가르치는 본질을 잃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먹이는 것도 얼마나 빨리 많은 양을 골고루 먹이느냐 행위에 몰두하시지 말라는 네. 얘기죠. 이 먹는 거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하는 행동이고 이걸 통해 사람을 사귀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감을 결정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먹어야 되고 음식의 종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안 먹는 것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선생님, 안 그러면 먹는 권리도 주시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네. 내일 아침 당장에 네. 애들 학교 갈 때 네. 애들 진짜 깨작깨작 먹고 밥알 새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먹지 말아도 돼. 네 맘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되는데요. 조금 바꿔서 표현하는 게 그쵸. 맞죠. 왜냐하면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고 대신에 이 시간이 되면 나가야 돼. 근데 네가 오늘 보니까 조금 덜 먹었는데 배고플 수 있어. 가면 유치원 가서 급식을 좀 많이 먹어라. 선생님한테 많이 담아달라고 해.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해야지. 아이한테 안 먹는 권리도 주면서 애가 나 그만 먹을래요 하면 이제 화가 나니까 너 이따 배고프다고 말하기만 해봐. 너 안 줄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는 제가 안 하고요. 예. 배고프면 얘기해. 또 주마.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먹기 싫다 네. 그러면 안 먹여도 되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거는 그런 게 먹는 되게 것까지도 중요합니다. 자유가 기다려줘야 없으면 되네요. 아이가 네.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아이가 먹고 싶은 걸 충분히 자기 맘껏, 자기의 양껏 먹게 내버려두면 되는 네. 건데 기다리는 어떤 시점, 시한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 이상이 네. 지나가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글쎄 근데 애들이 보통 사춘기를 넘어가게 되면요 생물학적 특성이 많이 바뀌면서 음식 안 먹던 애들도 잘 먹고 김치 안 먹던 애들 라면 국물에 또 잘 먹습니다. 또 먹죠. 그래서 뭔가 성장의 단계에서 변화가 있을 때 너무나 어릴 때 가졌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좀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일단 아이들한테도요, 먹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즐겁다는 거. 그리고 음식이 우리한테 몸에 그냥 건강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음식으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좀 가르쳐 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편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댓글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희 유별님, 씹고 삼키는데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릴 때 멸치를 먹다가 목에 걸렸었나 봐요. 오, 이런 것도 진짜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그런 것들이 이게 식도하고 기도가 별개의 통로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네. 목에 걸리면 다 지식 때 죽는 줄 알아요. 이게 다 공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도 해주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잘게 썰어주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아이가 좀 극복을 하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아이들한테 좀 자율로 맡기자고 오늘 지금 얘기를 하긴 네. 했지만 사실 지금 현준맘님처럼 아이가 밥은 안 먹고 정말 과자나 사탕, 그러니까 간식류로만 모든 걸 때우려고 할 때도 그냥 내버려도 되나요? 그거는 정말 식습관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요건 문제입니다. 다른 거죠. 또 네, 다른 네. 문제라는 간식만 찾는 거죠. 경우에. 네. 간식이 안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네, 것 그렇죠. 같아요. 안 치워버리는 줘야죠. 거 가장 아예 하지 기본입니다. 말아버려요. 네. 자, 저희가요, 오늘도 실시간 투표 진행했죠. 어머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어머님들의 생각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편식에서 난 이게 제일 걱정되더라가 오늘의 질문이었는데요. 결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궁금합니다. 네. 자, 투표 결과에서요. 뭐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정했을까요? 결과 보기. 이거 결과 보기. 요거 누르시면 안 보이지? 오늘은요, 848분, 뭐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어요. 참여해주셨는데요. 네네. 역시 1번과 3번이 가장 많습니다. 네. 3번, 영양의 불균형이 404분, 그 다음에 키가 309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영양 불균형과 키는 좀 하나의 한 맥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아이들의 건강이 제일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요즘 세상에 뭐 너무 먹을 게 천진데요. 뭐. 네. 맞아요. 그렇게 영양 불균형까지 걱정 안 하셔도 네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네. 그리고 키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유전적인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무 애들한테 먹어서 키 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를 강조하시면서 네가 키가 작다는 것을
너무 또 이렇게 그걸 얘기하지 왜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손짓.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가 어떤 식으로든 진짜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너무 노력하지 마시라고. 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노력하세요가 아니라 너무 노력하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어머님도 이제부터는 그냥 맘 편하게 어머님 네. 식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시각이요. 10시 2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네. 진짜 애들 키우면서 애들 먹는 것 때문에 진짜 속 끓여보지 않은 엄마는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오늘 집사람이 꼭 오늘 시청한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진짜로 속 후련하게 해결됐으리라 그렇죠. 믿겠습니다. 네네. 강요하지 말아야 되겠다. 당하지 말자. 예, 오늘은 그거 하나 배웠네요. 그렇죠. 진짜 크게. 네. 예.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머님도 정신 번쩍 나시게요. 아이를 잘 키우려고 애쓰는 거는 부모의 기본입니다. 네. 그러나 지나치게 애쓰는 거는 긴 기간 동안에 아이를 키우는데 버텨내질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물이 흘러가듯이 그리고 네. 아이들은 문제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잘 지켜보시고 너무 심하거나 반복될 때는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네. 좀 편안하게 키워보세요. 그래요. 네. 우리가 먹는 걸로 스트레스는 받지 않도록 해요. 네. 아이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도 얘기 함께 나눴던 댓글창 닫아볼게요. 닫혀라 댓글. 아, 네, 오늘도 아침 이렇게 시작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좋은 얘기 많이 나눴고요. 라이브 토크 부모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침 9시 40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댓글들 많이 올려주신 어머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시간 투표도 정말 감사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속 터지는 부모의 고민 저희들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어떤 사연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EBS 부모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네. 여러분들의 글 사연도 올리실 수 있으니까 남기시고 그 고민 같이 해결해 봅시다. 네, 내일은요 특강 부모 필살기가 방송되는 날인데요. 내일 주제가 우리 아이 미래 인재로 키우기에 대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강사분이 나오실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인사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기다려줘야겠어.